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운에어 2부 오수진입니다. 6월에 주식시장의 관심이 이벤트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북미 정상회담, 2018 러시아 월드컵,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가 몰려서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가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대내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며칠 오름세를 이어나가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브라질의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의 악재로 혼조세를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다며 이와 함께 브라질 증시의 급락세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투자 심리의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자신하는 등 북미 회담의 성공 기대감이 높아진 점은 투자 심리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증시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최근 외국인의 신흥국 매수세 유입이 재개되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시현 중이라며 해당 이벤트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외국인의 추가 매수세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에서 13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SK증권연구원은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보다 최근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이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같이 당분간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이슈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들은 섣부른 투자보단 보유 전략을 취하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투매보다는 보유, 막연한 관망보단 옥석 가리기 저점 매수, 중장기 거시경제 지표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게 현 장세의 대응 방안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운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운에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인해 2460선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포인트 내린 2467.88에 개장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업, 섬유화학 등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이목재와 증권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로 약세를 보이던 경협 테마주들이 철도와 건설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나라가 북한의 협조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에 가입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합의 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현대로템은 전거래일 대비 2.98% 오른 38,700원에 거래됐습니다. 현대로템과 함께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관련주로 꼽히는 대우AL과 에코마이스터, 대ITI, 푸른기술 등도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적격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거래일보다 3.61% 오른 12,900원에 거래됐습니다. SK텔레콤은 2.87% 상승한 23만 3천원, KT는 0.54% 오른 27,800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현대제철이 NH투자증권의 블록딜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전거래일보다 4.32% 하락한 6만 2천원에 거래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보유 중인 현대제철 지분 751만 주 중 400만 주의 블록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코스닥 지수 역시 880선 초반의 힘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54포인트 오른 887.37에 개장했는데요.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인터넷, 기타 제조 등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운송, 비금속, 정보기기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전 구간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가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강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대한유화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대한유화의 주가는 최근 3, 4개월 동안 고점 대비 약 27% 하락했다며 이는 폴리에틸렌에 대한 시장의 단순한 접근이 불러온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유화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8% 증가한 4,47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한유화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5% 상승했네요. 14,500원 오른 2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 NH투자증권에 블록될 추진 소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보유 중인 현대제철 지분은 약 700만 주 중 400만 주의 블록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할인율은 2에서 7%대로 잔여 지분에 대한 락업은 90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남북 경협 철강사 중에서도 철도, 봉영강, 강관 등의 다양한 철강 제품을 보유한 현대제철이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6.02% 하락했습니다. 3,900원 떨어진 69,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대하TI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소식에 대하TI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포함해 2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날 국토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 중 만장일치로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시도했지만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철도 인프라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한다면 철도 인프라 구축이 가장 먼저 논의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골든브리지증권연구원은 남북철도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철도 기획 초기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호 시스템 기술을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하TI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2% 하락했네요. 70원 떨어진 9,63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제일테크노스입니다. 제일테크노스가 남북 경협 사업 가운데 공항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테크노스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캡테크라는 제품을 시공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캡테크의 건축자재인 데크플레이트는 과거 건설 현장에서 바닥 건설을 진행할 때 합판으로 제작된 철골 구조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 경협사업 가운데 공항 개발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진 않았으나 부측 공항 개발 등 경협사업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협의 추이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MBC는 정부가 북한의 3대 공항으로 꼽히는 삼지연 공항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철도나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20km 떨어진 백두산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던 정부는 이미 공항에 대한 기초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제일테크노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9.93%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가 삼성전자와 하만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 ODM, OE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의 출하 시기를 다음 달로, 스마트 스피커와 빅스비 2.0은 오는 8월로 잡고 막바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노트9의 언팩 행사가 오는 8월 초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스마트 스피커와 빅스비 2.0은 8월 말 독일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 2018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외는 물론 국내 다른 기업에서도 AI 스피커 출시 시기가 늦어진 만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지난 2016년 말 인수한 하만의 오디오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1월 하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차량용 디지털 콕핏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아남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97%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0원 오른 3,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이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진칼은 진에어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이사의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처분을 이달 안에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징금과 최대 면허 취소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씨 일가의 이딴 갑질이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는 탓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진칼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47%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0원 떨어진 2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 약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8% 하락했고요. 2450.73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1%가 넘는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1.09% 하락했고요. 878.2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흐름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업종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종에서 상승 업종들이 몇 보이지 않는데요. 그중에서 통신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 1.67% 상승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적격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에 영향을 받아 홀로 1.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LG유플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6.43% 상승했습니다. 800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입니다. 1.77% 상승했습니다. 2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0.87%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이버가 2.94% 상승했습니다. 7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2.37% 상승했습니다. 650원 올랐고요. 2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종합기술입니다. 1.84% 상승했습니다. 130원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정밀이 2.53%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업종 내 주요 종목에는 DI가 보입니다. 5.9%라는 높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으나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80원 떨어졌고요. 6,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C텍입니다. 3.82% 떨어졌습니다. 2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C입니다. KC 현재 3.35%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2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목재가 보이는데요. 2.52%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내 주요 종목에는 무림 PMP가 보입니다. 실적 상승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상승 흐름 탔으나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5.85% 하락했습니다. 550원 떨어졌고요. 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 무림페이퍼입니다. 5.16% 하락했습니다. 205원 떨어졌고요. 3,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라는 큰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대거한 업종이기도 하죠.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제철이 특징주에서도 설명이 되었으나 오늘 등락률 6.12%라는 높은 하락폭 보여주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3,900원 떨어졌고요. 6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5.86% 하락했습니다. 5,100원 떨어졌고요. 8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높은 상위 종목부터 상위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지 못한 흐름 영향받아 코스닥 역시 상승폭 높은 업종은 몇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 업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상승했네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종목은 에이스 침대입니다. 1.07% 상승했습니다. 1,900원 올랐고요. 17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JST납니다. 4.45% 상승했습니다. 9,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부품 업종이 보이는데요. 3.85%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보이는 종목은 HLB입니다.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죠. 9%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4.5% 하락했습니다. 8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내에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5,029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92억 원, 그리고 3,998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1,476억 원 사는 모습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8억 원, 그리고 611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88계약, 그리고 1,573계약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4,055계약 사고 있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확인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는요,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파미셀은 독일 업체와 의약 중간체 뉴클레오시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억 3,665만 원 가량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72%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FNS테크는 중국 우한 차이나스타와 약 2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94% 규모입니다. 신일산업은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 총회 결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황기남 씨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휘 확인 소송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미국 물류기업을 인수하면서 북미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종속회사 CJ 로지스틱스 US 코퍼레이션이 미국 물류업체 DSC 로지스틱스 주식 1,800주를 2,314억 원에 현금 취득한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산 총액의 약 4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취득 후 지분 비율은 90%이며 취득 예정일은 오는 11월 15일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현재 3.44% 하락했습니다. 650원 떨어진 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FNS테크입니다. 0.16% 하락했습니다. 6,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일산업입니다. 0.65% 하락했네요. 10원 떨어진 1,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대한통운입니다. 0.32% 상승한 1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RBK EMD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에 따라 최대 주주가 RBKN 컴퍼니 외 1인에서 곽병현 씨로 변경됐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곽 씨의 소유 주식 수는 1,150만 주며 소유 비율은 12.74%입니다. 아지텍 WB는 허재명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차임 씨와 허정우 씨가 지난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디는 이스타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이스타항공의 김영식 보통 주식 40만 주를 인도하라는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청구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로저는 바이오메드 주식 2,300주를 현금 취득한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5억 140만 원이며 이는 자기 자본 대비 0.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 참여 및 헬스케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바KMD입니다. 12.89%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9원 올랐고요. 8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스텍 WB입니다. 2.58% 하락했습니다. 55원 떨어졌고요. 2,0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디입니다. 코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 현재가 2.42% 하락한 3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순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당연 돋보이는 종목들은 상한가에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내추럴 엔도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올랐네요. 5,000원 올랐고요. 21,7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상한가 종목 제이테크노스입니다. 1,380원 올랐고요. 5,99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이매진 아시아입니다. 4.84%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2,16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서울리거입니다. 4.85% 상승했습니다. 4,11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입니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510원 올랐고요. 6,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GU플러스입니다. 6.43% 상승했습니다. 800원 올랐고요. 1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입니다. 1.58% 상승했습니다. 3,500원 올랐고요. 2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4.98%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2.15%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디딤입니다. 1.46% 하락했습니다. 30원 떨어졌고요. 2,025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7.61% 상승했습니다. 430원 올랐고요. 6,08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아지넥스텍입니다. 3.33% 상승했습니다. 13,950원 네,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탑엔지니어링입니다. 6.3% 상승했습니다. 430원 올랐고요. 7,25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워넷입니다. 현재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2,300원 올랐습니다. 1,05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화신테크입니다. 4.05% 상승했습니다. 3,85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랜드로버입니다. 8.02% 상승했습니다. 305원 올랐고요. 4,115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입니다. 4.49% 상승했습니다. 440원 올랐고요. 1,25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GMP입니다. 5.8% 상승했습니다. 8,58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6월 8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증시를 흔들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진행돼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남북 경협주들은 6월을 맞아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일까지 현대로템을 1,680억 원 규모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SPC 삼립, 성신양회 등 남북 경협주로 분류된 종목들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같은 기간 현대건설을 837억 원 순매도해 순매도 상위 3위의 현대건설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방을 모델로 하고 있는 북한은 향후 우선농업, 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식량과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경제 특구를 통해 해외 직접 투자를 늘려 중공업을 육성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 비료, 경공업 자재 중심의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로 조선기계, 유탈리티, 건설 등은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스 확대로 금융기관들의 수혜 또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정상회담에 따른 투자자들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전일 대비 0.77% 하락했습니다. 18.99포인트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2451.59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장 대비 1.66% 하락했습니다. 9.43% 하락한 878.4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홀로 5,040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3억 원, 그리고 4,775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1,417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9억 원, 그리고 609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734계약, 그리고 1,156계약 동반 매도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4,110계약 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감한 만큼 업종 내 종목도 업종 내 등락률 상위 종목도 몇 보이지 않습니다. 5업종 정도가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통신업이 1.6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서비스업은 0.8%, 섬유의복은 0.5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2.72%, 종이복제가 2.4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철강금속 또한 2.4%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계,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중권들도 1.5%대 하락폭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좋지 못한 흐름에 영향받아 업종 내 상승률도 적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5가지 업종들이 상승했는데요. 기타 제조업이 1.12% 상승했고요. 인터넷이 0.48%, 방송 서비스가 0.3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하락률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업종 중에는 운송부품 업종이 있었습니다. 4.05% 하락 마감했고요. 운송업종이 2.54%, 정보기기 업종이 2.4%대 하락폭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담배가 1.8%, 기술성장 기업이 1.61%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한입니다. 오늘 1,510원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5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동입니다. 12.5% 상승했습니다. 475원 오른 4,275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스코비 종목입니다. 네, 전일 대비 12.86% 하락했습니다. 1,800원 떨어진 12,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석유 종목입니다. 네, 10.78% 하락했습니다. 25,500원 떨어진 21만 1,0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테크노스 종목, 네,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380원 오른 5,9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5,000원 상승한 21,7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루메드입니다. 네, 13.37%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2,400원 하락한 15,5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I리소스 역시 11.57% 하락했습니다. 140원 떨어진 1,07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AT 종목입니다. 10.9%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320원 떨어진 2,850원에 장을 종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파나진입니다.
네, 9.76% 하락했습니다. 830원 떨어진 7,67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HLB 종목 9.52% 하락하며 11,000원 떨어진 모습입니다. 104,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행남사입니다. 행남사 2일 연속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8.95% 하락했습니다. 285원 떨어진 2,900원에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올 월요일장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